안녕하세요.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CDD 샘플 코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샘플 코드 포토 페이지라고 하는 커밋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소스 컴포넌트 쪽에 여기 원자, 분자, 유기체,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디렉토리 쪽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여기 있는 이 페이지스 쪽에 있는 이 포토 페이지를 CDD,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확하게는 CDD는 아니고 우리가 이 CDD를 배우면서 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원자, 분자, 요 단위에 맞게끔 우선 분해해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확장성 있게끔 코드를 작성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은 분해를 해놓은 거에 의의를 두고서 이 샘플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코드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페이지 쪽에 이 포토 인덱스가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컨테이너라고 해서 그냥 전체적인 화면 우선은 랩핑해주는 이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토 카드, 타이틀, 포토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포토카드가 사실 이 타이틀하고 포토를 감싸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패치되고 있는 로직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즈 이펙트 뭐 이런 코드, 그리고 여기 유즈 스테이트 이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컨테이너 안쪽에서 이렇게 맵을 사용을 해가지고 포토카드 여러 개 깔아 놓는 형식으로 레이아웃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CDD에 근거해서 템플릿, 페이지, 그 다음 유기체, 분자, 원자 요 구성으로 한번 쪼개보는 작업들을 샘플 코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포토, 타이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러 개가 여기가 좀 섞여 있어 갖고 저희 예전에 했던 것들이 보시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톰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원자죠. 그래서 이쪽에 포토랑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토, 타이틀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포토 카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타이틀하고 포토가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토 갤러리라고 해서 새로 우선 구성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고 해서 포토 템플릿이라는 하나의 또 컴포넌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해서 포토 페이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면요. 자, 포토 쪽은 또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소스와 알트 이렇게만 받고 있는 프롭스가 하나 빠져 있죠. 이렇게만 단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원자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다. 우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우선은 좋은 코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이렇게 우리가 컴포넌트 주도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만드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PPT를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 CDD를 하는 이유 자체는 컴포넌트들을 모두 모듈화 해가지고 이거를 재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코드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포토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포토라는 걸 쓸 때는 요 컴포넌트를 갖다 쓰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요 코드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포토 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포토에만 치중되어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더 확장성 있게끔 이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긴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이미지 태그만 하나 구성이 돼서 스타일도 아예 픽스가 되어 버렸죠.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스토리북 형태에서 봤을 때처럼 뭐 타입을 지정해 준다든가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런 타입들을 지정을 해갖고 그 타입에 맞게끔 스타일이 지정이 된다든가, 그리고 지금 소스와 알트만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떠한 뭐 값들을 더 받아가지고 우리가 변형을 해줄 수 있는 형태, 뭐 가로 사이즈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뭐 레이아웃을 조금 더 바꿔준다든가 뭐 이렇게 확장성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타이틀도 여기에 보시면 h1이라고 하는 태그에 대한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었고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들어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자 쪽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서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든 건데, 여기서는 이 타이틀과 포토, 여기 있는 atoms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쪽에서 타이틀하고 포토를 가져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포토 카드는 하나의 또 랩핑하고 있는 div 태그를 가져와서 이 안에서 타이틀과 포토를 감싸고 있다. 이런 형태로 분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포토와 타이틀에 대해서 특정 어떤 속성들을 더 부여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포토 카드를 쓸 때에는 이 정도의 스타일은 규격은 가지고 가는 포토 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고서 이 포토 카드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스타일들을 특정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 형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가 유기체죠. 유기체 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포토 갤러리가 됩니다. 그래서 갤러리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도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포토라고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 프롭스죠. 사실 프롭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열로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롭스를 받게 되고요. 컨테이너 한 다음에 아까 봤던 맵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포토 카드를 땡겨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포토 카드를 임포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포토의 ID, 타이틀, 썸네일 URL, 타이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부여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포토 갤러리를 사용하면은 포토 카드를 여러 개 나열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컨테이너에서는 이런 스타일들이 지정이 됐어요. 뭐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그러면 가로로 쭉 나열이 되겠네, 뭐 세로로 쭉 나열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컬럼 배열로 나열을 할 거냐, 로우 배열로 나열을 할 거냐, 이런 스타일들을 지정을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프롭스 같은 거의 형태를 값들을 더 받아서 타입 같은 거, 아까 말했던 프라이머리라든지 세컨더리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뭐 호라이즌, 뭐 버티컬 이런 타입들을 받아가지고 그런 스타일들을 더 세팅해주면은 이 포토 갤러리의 확장성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세팅들이 사실 더 돼야 우리가 컴포넌트 주도 개발에 더 올바른 방향이 된다. 이거를 계속 저는 강조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은 이제 포토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div 태그로 하나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토 갤러리를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프롭스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포토라고 하는 요 프롭스의 배열을 받으면은 이 갤러리에다가 주입을 한 다음에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이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쪽에서는 이 템플릿을 가져다 쓰는데요. 여기서 템플릿이 필요로 했던 이 배열의 값을 우리는 이 use effect 그리고 use state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패치를 이용하고 있죠. 이 패치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린 값을 호출하는 기능들이 이 페이지 안에서 구현이 된다.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이런 것들, 자, 실제 컨텐츠가 표시되는 화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하고 페이지의 차이는 실제 우리가 값을 활용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자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분리를 해볼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 페이지 안에서 지금 패치 포토라고 하는 이런 펑션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service.tsx 뭐 이렇게 해갖고 파일로 빼가지고 그 안에서 또 구현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갖고 또 기능들을 또 분리해볼 수 있으니까 그것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포토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 대해서 샘플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스토리 txs 파일들을 각각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 페이지를 한번 보고 갈 건데,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직 제가 스토리북을 처음 깔았을 때 나온 샘플 코드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example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아톰 쪽에 가면은 이렇게 포토, 타이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 쪽에 가면은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뭐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제가 이쪽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해가지고 여기서 사이즈를 다른 걸 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크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확장성 있게 코드를 작성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이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포토 카드
분자 쪽에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롭스 쪽에 우리가 어떤 값들이 부여됐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기체 쪽에는 포토 갤러리 만들어 놨죠. 그래서 포토 갤러리는 포토 카드의 배열들을 이제 나열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샘플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포토 갤러리의 스토리지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 ARGS 쪽에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제가 모킹된 데이터를 좀 넣어 놓은 거죠. 테스트 데이터를. 그래서 이렇게 포토 1, 2, 3, 4 해갖고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템플릿하고 페이지에서는 요 갤러리를 뿌려주는 게 전부긴 해요. 그래서 이 모양새가 크게 다르지 않다. 템플릿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포토 1, 2, 3, 4라고 하는 모킹된 데이터들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데이터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값을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실제 우리가 API 호출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값들로 지금 대체가 돼 갖고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아까는 이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값들로 컨트롤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저희가 프롭스를 넘겨주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 안에서 호출해 가지고 이 안에다가 렌더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도큐먼트 쪽에서 뿌려주고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CDD의 샘플 코드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들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이런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스토리북의 도큐먼트 페이지들 넘어오시면은 이쪽에 스토리즈라고 해서 여기에 ARGS, 뭐 파라미터스, 뭐 데코레이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리액트 항목으로 해서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면은 도큐먼트를 어떻게 더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반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건들을 작성을 할 수 있는지를 더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거 해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선 CDD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할 내용이 여기 있는 FSD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리액트 기초 내용에서는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다루고 나면은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들은 다 구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페이지를 구성을 한번 해보는 작업들을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로 우선 기초 강의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른 강의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리액트로 우리가 어떤 사이트들을 간단하게 만들면서 이 사이트에서 호출하는 것과 백엔드에서 그 호출된 내용들을 받아서 같이 응답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테스트 프로젝트들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빌드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